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이 트럼프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7월 4일 그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반격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미디어와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BLM, Black Lives Matter 같은 그 폭도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 그 메이저 언론들, 그러니까 반트럼프 성향의 메이저 언론들이 매우 심각하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연설이다. Deeply divisiv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반격, 대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정치인, 이런 정당에 나올지 참 부럽습니다. 자,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쭈고 시작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어려운데 많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잠깐 신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 3개월 후에 나올 책인데요. 저와 박한나라는 젊은이가 공동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 주시면 제가 서명해서 특별 선판매합니다.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책 이름은 스텔스워. 무려 미국의 펭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저자는 로버트 스팔링. 아마 트럼프 이너서클의 한 멤버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11월 미국의 안보 전략 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 그게 이제 미중 전쟁의 신호탄이 된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보고서 작성팀의 수석 부장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NSC에서 일했고요. 그전에는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의 무관, 즉 군사정보 담당으로 일을 했고요. 그전에는 B2 스텔스 폭격기 조종사였습니다.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죠. 그때는 트럼프 재선이 거의 확 실시됐었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4가지의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봅니다. 6개월 전에 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 슬로건으로 집약될 수 있는 4개의 전략이 먹혀들었습니다. 이 4 전략 모두 가치지향 주권국가로 미국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VOSS라고 제가 말을 달았죠.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자, 전략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중국 디커플링, 미중 전쟁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18년 초부터 시작된 미중 전쟁 때문에 2년 후에 사실 굉장히 굴욕적인 미중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왜 굴욕적이냐? 미국이 한 발도 안 물러난 상태에서 미국이 더 이상의 관세를 더 확대하지 않는다, 확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단 그거 하나를 위해서 중국이 거의 모든 것을 항복한 그러한 무역 협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셰일 혁명으로 중동을 제압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18년 9월 트럼프가 유엔에서 한 연설에서 그 전모를 드러냈는데 그때 트럼프가 오펙을 개패듯이 팼습니다. 중동 산유국이 주도가 돼서 만든 세계 산유국 기구 오펙을 개패듯이 패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우리를 껍질을 벗겨 먹었었다. Ripped us off. 그 같은 사정은 앞으로 지속되지 못한다. 그렇게 완전히 밟았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임금이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엄청 성장했고 또 경제 성장 엄청 좋았고 이런 모든 그 경제적 지표가 최고 기록을 연속해서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군사 전략이 180도 전환됐습니다. 일단 돈으로 치자면 2조 5천억 달러의 국방 투자를 해서 압도적 세계 최강 군사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그 중동에서의 그 군비 지출을 엄청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이라크나 아프간에서의 군비 지출을 낮추고 그 대신에 군사비를 증가시키면서 그러면 더욱더 많은 재원이 생겼을 때 그 재원을 어디다 투자해 왔냐. 그동안 오바마 클린턴 이후로 방치되었었던 첨단 무기 유지보수 수리를
안 해왔던 첨단 무기를 풀 가동시키기 위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데에 그 돈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동할 수 있는 군사 자산이라는 건 공포스러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우주군을 창설했고요. 전략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1945년 이후로 특히 1970년 이후로 미국의 주요 그 기본 전략 틀은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중동을 미국의 앞마당으로 만들고 서유럽을 동맹 1번지로 삼는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즉 전통적 주적은 러시아, 중동의 석유는 떠받들어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전통적 동맹 1번지는 서유럽. 그래서 서유럽의 방위비를 거의 뭐 부담을 안 시키고 미국이 전부 방위를 대행해주는 공짜 방위를 대행해주는 그러한 전략이 미국이 지금 트럼프 이전까지 2016년까지 해왔던 전략의 기본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에 들어서서 마가라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서 서유럽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을 급증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한 해에 100조씩 더 물게 생겼고요. 서유럽은. 일본도 엄청나게 물게 생겼죠. 문재인만 개기고 있죠. 우리는 좀 개겨도 되는데 문재인처럼 저렇게 몇 푼 되지 않는 불과 뭐 1, 2천억 가지고 저렇게 신경 거스르면서 개기면 저건 안 개기니만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GDP의 4% 정도를 방위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국의 서태평양 전선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비를 스스로 많이 부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 그 트럼프의 전략상에서도 보면 우리한테는 방위비 분담 요청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뭐 불과 연에 몇 천억 정도인데 그거를 비웃장을 거슬려 가면서 깐족대는 게 이제 문재인 586 정부죠. 여기에 반해서 서유럽과 일본은 미국이 더 내. 그러면 뭐 몇십 조, 뭐 100조 이렇게 그냥 해마다 내는 돈을 부담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들어서 미국의 이 세계 전략은 중국, 서태평양, 인도양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자, 이런 네 개의 그 트럼프의 정책, 전략적 정책, 중국 디커플링, 그 다음에 셰일 혁명에 의한 중동 제압,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중국과 서태평양 인도양 중심으로의 군사 전략 변경, 이것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트럼프 재선이 확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들면서 우한 코로나 터지면서 급전직하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뭐 트럼프가 재선되니 마니 뭐 이런 소리까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우한 코로나 직격탄이죠. 이렇게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은 미국이 메르스를 심각하게 안 겪어서 그래요. 우리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그때 법을 정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 법률 덕분에 우리는 쉽게 가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미비합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약 중에서는 그 사이토카인 태풍,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면역 체계가 놀래 가지고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막 염증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사이토카인 태풍을 막아주는 기존의 약 중에서 좀 괜찮은 것, 좋은 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입니다.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이걸 FDA가 인증하는 데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지금 그렇게 법률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격탄을 맞았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는 자포자기 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욕만 해도 노숙자가 뭐 한 6, 7만 되죠. 시카고, LA 뭐 이런 데 노숙자들 많습니다. 우리 노숙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방 도시 가면 노숙자 거의 없어요. 수도권 도시 다른 데도 노숙자 거의 없어요. 서울에 몇 군데에만 노숙자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역 중심으로. 우리 노숙자가 없어요. 미국은 도시마다 수만 명씩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들은 자기 인생을 포기한 자포자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국이 워낙 제조업이 공동화돼서 텅텅 비어갖고 이 인공호흡기라든지 의료진 가운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국내 생산을 못해요. 국내 생산 기반이 없었다고요, 이게. 그런데 중국이 이병 사람 사이에는 옮기지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구라빨 치고서 중국이 작년 12월 올해 1월에 이거를 세계 시장을 아도를 쳤단 말이에요. 싹쓸이를 했다고요. 그 미국은 좀 덜 당했는데 이 의료진 가운 없고 마스크 없고 그래서 수없이 죽어나간 게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입니다.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은 이게 그 연방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뭘 결정해도 주정부가 다르게 결정을 해버리거나 주정부가 그걸 이행을 안 하거나 주정부가 엉뚱한 정책을 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방이라는 체제에서 나오는 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게 제일 악랄한 건데 미디어가 헛소문 퍼뜨리고 공포를 양산을 합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미국 메이저 미디어가 얼마나 시비 걸었어요. 저거. 트럼프가 자기 그거 먹고 있다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조롱했습니까. 그 미디어가 공포를 양산하고 헛소리 풀고 메이저 미디어가 NYT, CNN, 워싱턴 포스트, 그 MSNBC 이런 데들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한 대여섯 가지가 작용을 해서 우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캘리포니아주 같은데 BLM 그러니까 Black Lives Matter 그 폭도의 시위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 모든 시위 못 하겠어요. 이번에 7월 4일 그 저것 때 저기 독립기념일 때. 그러면 언론이 비판하냐? 비판 안 합니다. 지금에 들어서야 BLM 그 폭도 시위가 미국이 다시 그 우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민주당 정치인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여전히 대서특필 안 합니다. 그거.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봤고 그것에 대한 법률적 체제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이 모양이 간 거예요. 앞으로 아마 미국이 이런 팬데믹이라고 규정이 되면 연방의 리드를 따라야 되고 주정부는 거기에 100% 협조해야 되고 모든 집회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연방이 결정하는 대로 다 따라간다. 그다음에 락다운을 하냐 푸냐 마냐 이것도 연방이 결정하는 걸 다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라고 이게. 그다음에 그 기존의 약 중에 그래도 이걸 완화시킬 수 있다든지 그걸 그래도 좀 제어할 수 있는 약에 대한 사용 허가는 굉장히 빨리빨리 현장에 있는 의사들 본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쓴 게 2월 초 1월 말부터 썼습니다. 특별한 무슨 인허가가 없었어요. 왜 쓸 수 있었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관계가 돼 있는 그 현장 의사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센트럴 클리니컬 어쩌고 저쩌고예요.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의사들 네트워크, 치료 의사들 네트워크. 거기서 이거 써봤더니 괜찮더라. 그래서 바로바로 쓸 수 있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망률이 낮았죠. 이렇게 미국의 법이 정비가 되고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플로이드 미네아폴리스의 그 흑인 숨진 플로이드의 죽음을 악용한 폭동, Black Lives Matter 폭동이 같이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무능하고 미국은 불의한 사회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이게 프레이밍이 된 거예요. 무능 트럼프, 그다음에 불의한 미국. 그래서 이거를 미디어가 부추기고 민주당이 펌프질하고 극자 좀비는 설치고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그리고 특히 트럼프 무능이라는 프레임이 작동을 하니까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헌재를 좀 생각나게 해요. 촛불로 박 대통령 때렸을 때 그걸 조중동이 옆에서 펌프질했죠. 김무성, 유승민이 옆에서 펌프질했죠. 그러니까 헌재가 뭐라고 판단해버려요? 무능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형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형사 판단 안 하겠다, 형사 문제는. 근데 무능하니까 파면한다. 지금 저 무능이라는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트럼프를. 그렇게 몰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부추기는 말이 뭐냐면 힐러리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훨씬 더 잘했을 것. 이따우 소리를 엊그저께 했고요. 또 엊그저께 땅콩 농장 주인 지미 카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개판인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지금 그 사람이 나이가 95살 이짝 저짝 되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는 애초부터 불법적 대통령이다. 이따우 소리를 했다고. 이게 전직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이게 40년 전에 은퇴한, 그것도 정말 쫓겨나듯이 은퇴했죠. 왜냐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무능하게 찍혀서 은퇴했으니까. 40년 전에 은퇴한 전직 대통령이 95살 처먹어 갖고 이런 얘기하는, 그 정도로 민주당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트럼프가 몰린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전반기 6월을 맞추면서 상황은 뭐냐. 2020년이 시작됐을 때 트럼프의 포지션은 무지하게 강했었거든요. 트럼프의 포지션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재선 확실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빛나는 업적들이 쫙 쌓여 있었고, 그런데 그게 그냥 한 6개월 사이에 폭망을 해버린 거예요. 급전직하로. 자, 이 상태에서 트럼프가 7월 4일 날 칼을 뽑은 겁니다. 사실은 7월 3일부터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워싱턴 DC가 그게 시장이 민주당이고 길거리에다가 대로에다가 그래서 고발당했는데 직권남용으로 대로에다가 노란 페인트로 Black Lives Matter라고 큰 엄청난 큰 글씨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말하자면은 글쎄요 시청 앞도로 전체 다 깔아갖고 큰 글씨로 그냥 사방 20m 20m 되는 글자 하나가 그런 큰 글씨로 Black Lives Matter 그러면은 Black A-C-K 띄고 L-I-V-S 띄고 M-A-T-T-E-R 17자 되거든요. 스페이스까지 띄는 것까지 하면, 그러니까 그 17자니까 20m씩 계산하면은 340m 나오죠. 한 블락 전체를 그렇게 썼다고요. 글을. 시장이 오케이를 해서.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는 큰 집회를 안 해버린 거예요. 도시 곳곳에 저 폭도들이 있으니까 폭도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짓을 했냐. 7월 3일에 사우스 다코타, 거기는 공화당 주지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바위에 이제 그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테오도르 루스벨트, 이 4명의 미국의 위대한 역대 대통령 중에 꼽히는 4명의 바위에 이제 크게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그 라시모어 국립공원, 사우스 다코타에 거기에 가서 7월 3일 날 대중 집회를 하고, 그리고 7월 4일 날은 상당히 규모를 축소해서 백악관 그 남쪽 마당에서 작은 규모의 집회를 했습니다. 충돌 안 하겠다 이거지. 왜냐? 폭도를 워싱턴 DC 민주당 시장이 보호하고 그걸 부추기고 있으니까. 내가 왜 너랑 같이 플레이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7월 3일 날 라시모어 연설과 그 다음에 7월 4일 날 백악관 연설에서 이러한 상황을 개탄을 하면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 신호탄이 올라간 겁니다. 일단 백악관 연설에서 트럼프 뭐라 그랬냐. 회사들과 일터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먹어온 외국의 관세를 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외국은 이제껏 존재한 적 없는 무역협정에 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지불하는 수백억 달러의 관세가 연방정부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중국 바이러스에 의해 급습당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러스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전략은 잘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의 바이러스를 막아내면 다른 지역에서 창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대도 생산하지 않던 인공호흡기를 이제 수만 대씩 생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인공호흡기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고급진 테스트를 무려 4천만 회 실행했습니다. 이 4천만 회쯤 실행하니까
대개 한 11만, 그러니까 100만 명당 11만 명 정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100만 명당 11만 명이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23, 4위쯤 되는데 실제로 맨 앞에 있는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에요. 카타르, UAE 뭐 이런 작은 나라들이어 갖고 이 11만 명, 100만 명당 11만 명, 12만 명이 그게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야 이제 시스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요새 그 사망자 일일 사망자 수가 굉장히 낮아요. 200명, 300명, 400명밖에 안 됩니다. 4만 명씩 새 환자가 발생하는데 일일 사망자의 숫자는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숨 돌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번 트럼프의 육성을 잠시 한 1분 동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Jobs and companies are coming back to our country like never before. The power of tariffs being imposed on foreign lands that took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for decades and decades have enabled us to make great trade deals where there were none. Tens of billions of dollars are now paid to the United States Treasury by these same countries. But there and then, we got hit by the virus that came from China. And we've made a lot of progress. Our strategy is moving along well. It goes out in one area and rears back its ugly face in another area. But we've learned a lot. We've learned how to put out the flame. We've made ventilators where there were none by the tens of thousands, to the point that we have far more than we need, and we are now distributing them to many foreign countries as a gesture of goodwill. Likewise, testing. There were no tests for a new virus, but now we have tested almost 40 million people. 자, 들으셨죠? 결국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올해 초까지 잘 풀려왔는데 우한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상황이 꼬라박혔지만 우리 그거 지금 해치고 나오고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 상황에 꼬라박히는 이것을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들의 전략은 이겁니다. 미디어와 민주당은 트럼프 무능 프레임을 합니다. 극좌 좀비는 불의한 미국이라는 프레임을 합니다. 부끄러운 미국, 수치스러운 나라 미국, 정의롭지 못한 나라 미국. 그래서 이 두 프레임을 서로 맞물려서 쓰는 거예요. 미디어와 민주당은 트럼프가 무능하다. 극좌 좀비 폭도는 미디어와 민주당에 의해서 암묵적. 겉으로 대놓고 지원은 안 하는데 집회 보호해주고 다른 데는 집회 못하게 하고 점거하면 점거 보호해주고 체포하지 않고 암묵적인 그런 그거 아래 또 보도도 좋은 것만 보도해주고 자기들끼리 살인 난 거 이런 건 크게 보도 안 해요. 좋은 것만 보도해주고. 그러니까 극좌 좀비 폭도는 미디어와 민주당의 암묵적 지원 아래 미국은 인종차별 국가고 미국은 착취와 불의와 학살로 얼룩진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둘이 메시지를 딱 분담을 한 거예요. 미디어와 민주당은 무능한 트럼프. 극좌 좀비들은 미국은 나쁜 나라. 미국은 죄를 많이 지은 나라. 미국은 역사적 범죄가 많은 나라. 미국은 착취의 나라. 미국은 불의한 나라. 그렇게 딱 둘이 역할 분담해서 칩니다. 이거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탄핵 때 작동했던 방식이에요. 조중동 나서서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칼 먼저 안 휘둘렀습니다. 최순실의 아바타고 무능하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민주당과 미디어가 트럼프가 무능하다라고 프레임 던지고 그리고 폭도가 되도 않는 소리 하면서 뭐 미국이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됐을 나라라고 공격하는 것. 그것이 탄핵 때 고스란히 우리도 그렇게 작동했어요.
제도권은 무능하냐 유능하냐만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이 제도권의 비호를 받아서 그때 조중동이나 김무성, 유승민 얼마나 띄워줬어요. 심지어는 MB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그랬죠. 11월 초에. MB가 마치 지금 지미 카터랑 힐러리가 저렇게 까부는 것처럼. 폭도는 그게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고 친일파의 후손이고 저거 친일 정책 해왔고 출산복 입은 박 대통령의 음부에서 뱀이 나오는데 뱀 대가리는 박정희고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쳐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얘들 이거 또 써먹습니다. 우리나라. 반복됩니다. 미국에도 수출됐는데 당연히 반복하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어떻게 반응을 하냐? 우선 중국을 대판 팹니다. 7월 4일 백악관 연설에서 중국이 4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인공호흡기 최대 생산국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테스팅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실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과거에 외국, 특히 중국에서 생산됐던 가운, 마스크, 수술 장비를 이제 이 땅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중국의 비밀주의, 기만, 감추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지금 전 세계 189개 나라에 퍼졌습니다. 이에 대해 100%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백악관 연설에서 중국에 We have to hold China fully accountable. We will hold China fully accountable.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국에 100% 책임 묻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We have become the manufacturer on record for ventilators. We have the most and finest testing anywhere in the world. And we are producing gowns and masks and surgical equipment in our country, where heretofore it was almost exclusively made in foreign lands, in particular China, where, ironically, this virus and others came from. China's secrecy, deceptions, and cover-up allowed it to spread all over the world, 189 countries. And China must be held fully accountable. 일단 중국을 쥐어 패고요. 그 다음에 러시모어 연설. 이건 7월 3일입니다. 일단 러시모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 연설 내용들 보면 백악관 연설, 그 다음 날에 있었던 백악관 연설, 또 7월 3일에 있었던 러시모어 연설을 보면 트럼프 진영은 지금 상황을 역사전쟁, 문화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